박진수, 최명희, 이강철은 20년 동안 금요일 밤마다 만났다. 누군가 일이 있거나 바빠도 금요일 밤은 반드시 비워두기로 약속했다. 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고 그 끈끈한 우정은 성인이 된 후에도 변치 않았다. 그날도 진수의 집에서 모임이 열렸다. 명희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강철은 항상 가져오던 와인을 들고 들어섰다. 이번엔 내가 특별히 좋은 걸로 골랐어. 강철이 와인을 꺼내며 말했다. 진수는 웃으며 와인잔을 꺼냈다. 오늘도 우리를 취하게 만들 작정이냐? 명희는 음식 포장을 풀며 말했다. 취하기 전에 내 음식부터 먹어. 오늘은 나름 공들였으니까. 세 사람은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지만 이날 밤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술이 돌며 대화가 깊어지자 강철은 갑자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너희한테 숨긴 게 있어. 진수와 명희는 놀란 얼굴로 강철을 바라봤다. 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꺼내? 강철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 회사 자금을 손댔어. 횡령한 거지. 방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진수와 명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횡령? 강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강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농담이었으면 좋겠지. 근데 진짜야. 회사가 힘들어서 처음엔 잠깐 돈을 빌린다는 생각이었어. 근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졌어. 명희는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경찰에 신고된 거야?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 들어왔어. 이번 주 안에 아마 들킬 거야. 나 감옥에 갈지도 몰라. 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우린 내 친구잖아. 뭔가 해결책을 찾았을 수도 있었잖아. 강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너희한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 그냥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어. 그날 밤 모임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 강철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진수와 명희는 남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명희야, 어떻게 해야 하지? 강철이 정말 감옥에 가게 둘 수는 없잖아. 명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미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며칠 뒤 강철의 회사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강철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에서는 그의 얼굴이 공개되며 회사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폭로됐다. 진수와 명희는 충격 속에서 강철을 만나러 갔다. 교도소에서 만난 강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안해. 너희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진 않았어. 진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철아, 우린 끝까지 내 편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주 뒤 명희는 우연히 강철의 사건을 조사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철이 횡령한 돈은 단순히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 돈은 진수의 회사와도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명희는 곧바로 진수를 찾아갔다. 진수야, 우리 강철한테 속은 것 같아. 그 돈이 너희 회사 자금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강철이 그 돈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빼돌렸다는 거야? 명희는 진수의 표정을 살피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진수야, 너 혹시 이거 알고 있었던 거야? 진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명희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진수는 강철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침묵했던 것이다. 명희는 분노하며 외쳤다. 진짜 친구라면서 내가 그때 말했으면 강철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진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명희는 그를 떠나버렸다. 몇 달 뒤 강철은 교도소 안에서 진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다. 진수야, 난 이제 내가 날 배신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도 널 미워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와 명희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땐 다시 웃으며 볼 수 있을까? 진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친구의 마지막 질문이 담긴 편지가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친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했을까요?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목, 저녁 산책에서 만난 남자. 시놉시스.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는 여자는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낯선 남자와 마주친다. 단순한 우연이라 믿었지만 남자의 과거를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김지연은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다. 은퇴 후 특별한 할 일이 없는 그녀에게 저녁 산책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자 자신만의 작은 자유였다. 동네 공원을 따라 걸으며 바람을 맞는 것은 그녀의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느 날부터 지연은 공원에서 낯익은 얼굴을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중년 남자였다. 그는 항상 지연과 비슷한 시간에 공원을 걸었고 서로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산책을 자주 하시나 봐요. 남자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걷는 게 습관이 돼서요. 혹시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주 뵈니까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산책길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남자의 이름은 박성우였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지연의 관심을 끌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산책길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성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도 뵙네요. 혼자 걸으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긴 한데 산책이 저한테는 작은 탈출구 같은 거라서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산책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걷는 일이 많아졌다. 성우는 늘 차분한 말투로 지연과 이야기를 나눴고 지연은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다. 성우는 자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연이 그의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도 간단히 대답을 회피했다. 저는 혼자 지냅니다. 가족은 지금은 없어요. 지연은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우연히 동네에서 성우와 다른 남자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당신 여기까지 왜 찾아왔어? 성우 씨, 난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이게 뭔가? 지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성우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연은 성우와 산책을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당신을 봤어요. 성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성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혔다. 며칠 뒤 지연은 성우를 우연히 카페에서 보았다. 그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상대는 중년의 여성으로 보였다. 그들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우가 여성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 지연은 그 장면을 목격한 뒤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에게 늘 혼자라고 했는데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날 밤 지연은 성우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성우가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성우 씨, 저한테 숨기는 게 뭐예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친구예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니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어요. 성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과거의 사업 실패로 인해 빚에 쫓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사람들과 얽혔다고 고백했다. 그는 동네로 숨어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과거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 며칠 뒤 지연은 산책길에서 성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성우 씨,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을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그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성우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성우는 더 이상 동네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며 그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신뢰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